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통보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서로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거센 무력 공방을 벌였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폭행을 당하고 몸에 불까지 붙여진 피해자가 80대 한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인들의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휴전을 전격 연장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심각한 분열 상태를 이유로 들었는데 일단 협상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휴전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며 이란의 통일된 제안이 제출되고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키스탄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란 측에 통일된 입장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군사 공격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모든 작전 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군사적 압박은 유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결국 훌륭한 합의를 하게 될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벤스 부통령도 출국을 보류했습니다. 대신 백악관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협상안에 응답하지 않아 벤스 부통령의 파키스탄 일정이 보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일정이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응답이 올 경우 벤스 부통령의 방문 일정은 즉각 재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에 무기를 지원한 개인과 단체 등의 신규 제재를 부과하는 등 경제적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국방부 역시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하는 등 협상 결렬에 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2차 협상 참여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던 이란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통보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 법안까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중동 지역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이란 협상단이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 불참을 최종 확정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란이 이 같은 입장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란이 당초 파키스탄의 중재와 미국의 휴전 요청에 따라 미국이 수용한 10개 조항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휴전과 종전 협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 직후부터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게 이란 측의 우선적인 불참 사유라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휴전을 즉각 시행하도록 강제하지 않은 점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대응도 이란 측의 협상 불참의 이유라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 측은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이란 항구 봉쇄는 전쟁 행위이며 휴전 합의를 위반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이란 상선 납포에 대해선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을 인질로 잡는 행위는 훨씬 더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이란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이란 당국과 사전 조율을 해야 하며 통행료를 이란 리알화로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이란과 저항의 축 동맹의 적대적인 국가와 단체에 해협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이란 의회는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해운 서류에 이란이 주장하는 공식 명칭인 페르시아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서로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거센 무력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 전쟁 휴전 직후부터
전쟁 재개를 준비해왔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 주둔한 이스라엘군 포병 진지를 겨냥해 로켓을 쏘고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드론을 날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레바논 남부와 수도 베이루트까지 대대적 공습을 가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휴전 발효 이후 200차례 넘게 합의를 위반했다며 정당한 응징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전몰 장병 추모일 행사에서 친이란 헤즈볼라와 이란을 상대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משטר האייתולות באיראן תכנן שואה נוספת. הוא זמם להשמיד אותנו בפצצות גרעין ובאלפי טילים בליסטיים.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이란 전쟁 휴전 직후부터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동원해 전쟁 재개를 준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영토적 야욕을 비판했고 파리를 찾은 살람 레바논 총리도 이스라엘을 정면 압박했습니다. On y va avec un objectif clair. On cherche à obtenir par les négociations, c'est un retrait total des forces israéliennes du Liban.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 23일 워싱턴에서 미국의 중재로 두 번째로 마주 앉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기독교 마을에서 예수상을 부순 병사 2명을 보직 해임 및 구금했고 참모총장은 도덕적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어제 강도 용의자가 LA 다운타운에서 피해자를 폭행 후 몸에 불까지 붙이고 도주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피해자가 길 잃은 80대 한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인 피해자는 화상으로 참혹한 죽음을 당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새벽 12시 3분쯤 다운타운 웨스트 유가와 호프스트릿 인근에서 방화 사건이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화상 피해를 입은 80대 아시안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수사 결과 40대 흑인 남성이 80대 남성을 폭행한 후 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현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혹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 조 씨는 올해 84세로 치매 증세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17일 LA 한인타운 인근 한 양로병원에 있었지만 사건 전날인 19일 오전 혼자 병원을 나섰다가 다운타운 인근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의 유가족은 라디오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치매 환자인 아버지가 어떻게 혼자 병원을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병원 측의 관리 소홀을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은 아버지의 죽음에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라 처필러스 맥코믹 연방 하원 의원이 의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절차 진행 중 오늘 사퇴했습니다. 플로리다 지역 민주당 소속 맥코믹 의원은 선거 자금법 위반 등 25건의 비위 의혹으로 윤리위 징계에 회부됐습니다. 재난구호 자금 500만 달러를 횡령해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용하는 데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맥코믹 의원이 사퇴하면서 마찬가지로 상대당의 의원직 제명 요구에 직면한 플로리다 지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도 커질 전망입니다. 밀스 의원은 성비위, 데이트 폭력, 선거 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으로 윤리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들에게 인기 높은 생활체육으로 어제 피클볼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무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에도 늘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는 배드민턴 역시 큰 인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동호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네트를 넘나드는 셔틀콕. 쉴 새 없이 분주한 모습이지만 한인들은 팀워크를 나눌 수 있는 복식 경기를 선호합니다. 지난 주말 한인 배드민턴 동호회 주관으로 입문자들을 위한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는 취지였습니다. 초보자들이 그들만의 어떤 대회를 만들어주고 좀 하루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한인 배드민턴 동호인 규모는 600여 명.
체육계는 배드민턴이 가진 다양한 장점 때문에 동호인들의 규모는 점차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땀을 단시간에 많이 낼 수 있는 운동이고, 그다음에 이 스피드로 따지면 사격 다음으로 빠른 운동이기에 많이들 그 스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유산소 운동으로서 최고의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요즘 또 세계 1위인 안세영 선수 덕분에 또 배드민턴이 더욱더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대회는 승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호인 간의 화합과 친목에도 중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또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또 챙기고, 그리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 또 함께 웃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무엇보다 이제 또 실내 스포츠다 보니까 햇빛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고, 날씨 비 오는 것도 괜찮아서 부담 없이 항상 매주 재밌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은 30분당 최대 300kcal 소모할 수 있어 다이어트와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하체 근력과 순발력, 균형 감각을 키워준다는 장점으로 한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생활체육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수협중앙회가 주최한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리조트에서 개최된 2026 K시푸드 수출 상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한 K시푸드 수출 상담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 이틀에 걸쳐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리조트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K시푸드는 한국 수산물 제조와 유통기업들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5개 한국 기업이 참여했고 북미 지역 30여 개 업체들이 참가해 500만 달러 계약이 수출 상담회에서 성사됐습니다. 또한 5천만 달러 계약 등이 논의되고 있어 한국 수산물의 수출 기반을 다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간 한 12번 정도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유럽, 동남아, 중국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역 상담회를 함으로써 한국의 수출업체들이 더 많이 전 세계로 뻗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입니다. 수출 상담회에 이어 16일에는 라스베이거스 외식업계와 호텔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한국 수산물을 재료로 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심성철 셰프는 라스베이거스 지역 업계 관계자들에게 한국 수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해 전복, 카파테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서, 한국 수산물에 대해서 더 한번 볼 수 있고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수협중앙회는 한국 기업과 미주 지역 업체들과의 1:1 상담회를 통해 한국 수산물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기업 간 MOU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거리마다 오물과 쓰레기가 많아 주거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한인들이 직접 오는 주말 거리 대청소에 나섭니다. 보이스 오브 윌셔 코리아타운은 파바월드,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10지구 시의원 사무실과 오렌지 카운티 한미 지도자 협의회가 참여하는 코리아타운 대청소가 오는 토요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타운,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북중미 월드컵 등을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코리아타운을 보여주기 위해 각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쓰레기와 오물 등을 청소해 거리가 깨끗해지면 노숙자와 치안 문제도 일부 해결될 수 있고 타운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리아타운 대청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 도구와 간식, 물 등이 제공됩니다. 보이스 오브 윌셔 코리아타운은 한인들이 솔선수범해 타운을 깨끗이 하는 데 참여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MCCN 클리닉 K타운이 2025-2026 남가주 최고 한방 클리닉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MCCN 클리닉 K타운은 환자 중심의 진료, 전문 한의진의 임상 영양, 통합의학적 접근 등을 인정받아 미국 침, 한방, 통합의학인증위원회로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최고 한방 클리닉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MCCN은 한방 진료팀 강화를 위해 통증 치료 전문 임성배 박사와 농구전설 매직 존슨 개인 한의사 이혜경 박사 등 3명을 영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CCN 클리닉 K타운은 지역사회와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가장 신뢰받는 한방, 통합의학 전문 클리닉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랑한 촉감의 장난감, 니도가 정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에 재판매되며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완구업체 슐링사 제품인 니도는 손으로 쥐었다 놓으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촉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약 10년 전 출시된 제품이지만 최근 SNS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니도 나이스 큐브는 판매가가 $5 99센트인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최대 $500에 판매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조사 슐링은 올해 9주 만에 1년치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SNS에서는 니도 헌팅 콘텐츠가 잇따르고 있고 소비자들이 대기 행렬에 동참해 촬영 영상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유명 보드게임 모노폴리가 카지노 슬롯 게임으로 재탄생해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 세계 최초로 출시됐습니다.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는 아리스토크렛 게이밍사 모노폴리 빅보드 벅스를 북미 최초로 공개하고 대규모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출시는 하스브로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첫 번째 타이틀로 고전적인 보드게임 아이콘과 역동적인 게임 플레이를 결합해 플레이어들에게 향수와 몰입감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입니다. 야마바 리조트 측은 이번 출시를 기념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0만 상당의 경품을 내걸었습니다. 오는 5월 29일까지 추첨을 통해 선정된 당첨자에게는 $50만 주택 대출 지원금과 여행 크레딧, $64만 상당의 스포츠카 등이 제공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초반의 랠리 모드를 셀러프 모드로 완전히 뒤집으며 3주 만에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요. 그 결과 3대 지수 모두 이번 주를 하락한 주로 기록 중인 가운데 추가 하락에 대한 긴장감은 고조했습니다. 전망치와 전월치를 웃던 소매 판매 지수가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3년 2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어제 이후 오늘도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동반 상승하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벤스 부통령의 파키스탄 방문이 전격 보류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투자 심리는 요동쳤습니다. 이후 10% 넘게 급등한 공포지수가 20.85까지 치솟으며 투자 심리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막상 매도세의 압박은 어제 이후 오늘도 패닉셀링으로 번지지 않고 절제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어제와 오늘 약세가 지난주 폭등에 따른 일시적인 숨고르기일 가능성을 시사했고 내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가운데 관망세가 더욱 짙어졌음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